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머선 119의 김 선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요즘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2천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고,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 번씩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쯤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지표와 기술적 분석들이 그런 걸 얘기해 주는데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러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식량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런 걸 따지게 보면은 전쟁이 길어봤자 한 달 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점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크게 관통하고 있는 건 전쟁이라는 이슈죠. 그 결과로 지금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매일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주식은 정말 너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주식조차도 그 강하다던 독일, 닥스, 상장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달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전쟁이 이슈화가 멈춰지고 언젠가는 어떻게 협상을 하겠죠? 그런 상황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어떠냐면은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식량 이쪽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금값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철 광물이라든가 철광석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미리 사재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투자 자산, 주식,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전쟁이 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은 내가 언제라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비트코인도 그런 자산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자산으로 편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초반에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많이 하면서 반짝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유럽이랑 미국에서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좀 제한을 하려고 법안을 올리고 있어요. 이러한 점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자기네들 가진 루블을 빨리 비트코인이나 달러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로 모든 달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반대로 러시아 루블은 지금 결제 통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나 부자들이 생각한 게 가상화폐를 사야겠다 생각을 한 건데 이조차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샀다 하더라도 러시아 내에서는 그걸 달러로 환전하기가 지금 현재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부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전쟁이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 세계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지속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원자재나 식량들이 폭등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지죠. 그럼 결국은 구매력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배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중동 국가나 산유국들 이런 국가들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기름 날개 돋친 듯이 팔려고 엄청 올랐습니다. 또 하나 다행인 점,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넘어가면서 경증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매일 최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의 지금 통계적인 수치로는 일 35만 명 수준인데 실질적으로는 일 100만 명이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는 피해갈 수 있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씩 걸리고 차라리 항체를 만드는 게 나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 마스크 벗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미가 없고 이제는 코로나 리오프닝, 코로나 없는 시대로 다시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제거된다면은 이러한 코로나가 사라짐으로써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이 있고요.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많은 동유럽의 예쁜 작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관광이 거의 다 먹여 살려요. 관광이랑 소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고, 가장 강한 소비력을 가진 국민들이 세계에 뻗어나가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비자 카드라든가 마스터카드라든가 이러한 업체들이 가상화폐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가상화폐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행이 살아나게 되면은 오히려 가상화폐 쪽도 결제 통화로서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의 위험만 제거된다면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주체들의 움직임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은 여러분들 CVD 차트라든가 파이어 차트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쉽게 접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 매수하는 주체들의 움직임이 보여요. 제가 어제까지 분석한 결과를 본다면은 보통 비트코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투자자들을 고래라고 합니다. 그런 고래들은 현재 방관 중이에요. 비트코인 숫자를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있어요. 2월까지만 해도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 3월 들어서는 오히려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보고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매도하기도 지금 가격이 너무 내려왔다. 그렇다고 매수하기도 좀 애매하다. 아무래도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기관들은요, 원래는 작년 9월, 10월부터 좀 상기 시작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신규 편입을 좀 서두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일부 헤지펀드나 좀 작은 기관들은 지금 다시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이 좀 저가라고 생각했는지 자산 편입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명한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에서 3% 정도로 지금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관들의 편입 열풍이 시작이 되면은 약간 정규적인 꾸준한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ETF 현물이 발행이 안 되고 있는데 SEC가 언젠가는 그 비트코인 현물을 승인해 줄 겁니다. 승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간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히려 안정적인 가격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 예상합니다. 급하게 볼 건 없고요. 하반기 정도는 그래도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며 계속 거래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게 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고래들은 방관하고 있고 기관들도 방관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서로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1000개가 있다면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캐퍼는 1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900개는 묶여있는 가운데서 100만 가지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뭔가 명확한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출렁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의 차트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테더 US 요거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월별로 어떻게 상승했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던 시기가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비트코인도 나스닥보다 오히려 더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7,000불짜리가 7만 불까지 10배로 올랐습니다. 10배로 올랐어요. 근데 이때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10배가 올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7만 불에서 지금 한 3만 7,000불, 3만 8,000불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에선 많이 올라왔지만 고점에서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막 2만 불, 만 불까지 내려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시장이 그만큼 커졌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POW, 채굴자 방식이기 때문에 채굴 단가라는 게 있어요. 그 단가 마지노선이 보통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깨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계속 유지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코인 하시는 분들 보통 엘리엇 파동이나 파보나치 수를 많이 보는데 이런 것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일봉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언제부터 상승을 했고 언제부터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가 봐야 되는데, 그간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였고 작년에 5월에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락은 진정한 하락이 아니었죠. 하락 이후에 11월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ATH, 올더하이 가장 전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내리막을 걸으면서 지금 현재 38,000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보게 된다면은 고점에서 한 45% 정도 하락이 나온 시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을 지지해 주는 게 35K 부근에 두 번의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중요한 거는 요 35K 부근을 지지해 주냐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는 35K까지 한 번 더 하락할 여지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한 번 더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저점인 30K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구간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요, 요 35K 지지가 확실히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위로 올라왔자 40K고요, 밑으로 빠진 35K예요. 그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는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항상 보시면은 얼마 전에도 요 구간을 두 번이나 못 뚫었어요. 44K.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45K를 다시 돌파해야지 비트코인은 다시 불장으로 갈 수 있다. 저도 이 얘기는 동감하거든요. 왜냐면 이 45K의 저항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를 뚫지 않는 한은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전쟁이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되고 미국 주식도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5K 위까지 보는 거는 약간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중요한 거는 요 35K를 지지해 주냐 안 해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요 35K 구간을 지지를 해주냐가 안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요 구간을 다시 한번 깨게 되면요, 정말 위험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쌍바닥 들어보셨죠?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쓰리바닥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헤드의 숄더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락 징후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역 헤드의 숄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상승해주는 거죠. 3바닥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가 진짜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이 35K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35K에서 다시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한정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대외적 이슈로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는 현재 구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35K까지는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타점, 저점을 잡아서 매수하고 싶으신다면은 35K 부근을 지지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매수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아무리 나와도 45K 구간의 저항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은 일단 다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차트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 캔들과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이동평균선. 예,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죠. 요걸 설정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주식과 약간 다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은 주 5일 열려요. 그래서 5일선을 보죠. 비트코인은 주 7일 열려요. 7일선을 봐는 게 맞습니다. 7일 열리는데 5일선을 본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일선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EMA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EMA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7일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 이동평균선을 MA라고 하고요. EMA는 지수 이동평균이라고 합니다. 지수는 가격에 따라서 조금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A보다는 EMA를 보는 게 조금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꼭 EMA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EMA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두 개 떴죠. 지금 9로 돼 있는데 요거를 7로 바꿔주세요. 7. 여러분들 5분봉 많이 보고 그 다음에 10분봉 많이 보고 30분봉, 60분봉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편하게 10분봉을 본다면은 14일선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15분봉은 21선을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설정할 때는 저처럼 보통 많이 쓰는 것처럼 제가 3개를 알려드릴게요. 7일선, 21일선, 84일선, 200일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200일선입니다. 이 하얀색 라인이 200일선인데요. 보통 200일선 위에 있으면은 상승세다. 그렇죠, 여러분들? 200일선 위에 있을 때는 여지없이 상승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200일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하락이 나왔고요. 이때도 200일선 지지해주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럼 지금 상황은 200일선을 계속 뚫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5K가 딱 200일선을 맞닿는 구간이죠. 그래서 200일선을 뚫는 것이 지금 비트코인으로서는 상승하는 초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일선을 뚫고 나서 들어가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일선 뚫은 이후에 상승이 크게 나왔죠.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200일선,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가장 200일선을 중요하고, 약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5분봉 기준에서 200일선을 보는 게 좀 유효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분봉에서 200일선 돌파하는 거는 일봉에서 돌파하는 것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 볼 때는 날 일봉으로 봤을 때 요 하얀색 200일선을 돌파했냐 안 했냐가 상승의 시작이냐 하락의 시작이냐. 이때 보세요. 200일선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죠. 그러니까 하락이 가속화되잖아요. 이때는 200일선을 뚫고 내려가려고 했으나 지지를 해줬죠. 지지해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돌파했다고 확신이 들어간 이후에도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정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을 지표가 몇 개 없어요. 이평선도 약간 후행이기 때문에 믿을 게 없는데, 가장 믿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RSI라는 지표입니다. RSI. 상대적 강도 지수. 이게 뭐냐면은 정말 현재의 가격과 상관없이 매수 매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루어지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다가 RSI를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상대 강도 나오죠. Relative Strength Index. 요거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시그널 빼고 요 라인만 보게 되거든요. 요걸 설명드리면은 요거 두 개의 점선이 서 있죠. 여기 위에는 70, 요 밑에는 3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봉으로 보는 게 좋은 게 현재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0 밑으로 훅 빠졌죠. 이거를 과매도라고 합니다. 과매도. 예. 너무 많이 팔았다는 거야. 예. 오버셀. 너무 많이 팔았어. 과매도. 과매도가 걸리게 되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과매도가 걸리면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과매수. 과매수는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너무 고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과매수가 걸리고 나서부터 RSI가 쭉쭉 빠지죠. 결국 고점 찍고 하락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SI를 볼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과매수와 과매도만 봐야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너무 급격히 오르면은 과매수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너무 하락이 급하게 나왔어. 이럴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RSI 기준은 50이에요. 50이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균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RSI가 50 위에 있으면은 현재 상승세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50 밑으로 가게 되면은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50 위에 있다면 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이고, 50 밑에 있으면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을 돌파할 때 매수 시점으로 보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이런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안전합니다. 근데 바닥은 잡지 못해요. 이게 RSI가 아래 위로 크게 돌파, 그리고 크게 하락했을 때, 이럴 때는 저점과 고점을 좀 잡기는 좋은데, 이렇게 50 기준으로 투자하게 되면 50을 넘었을 때 매수, 50을 이탈할 때 매도,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방법이 더 안전하긴 하죠. 근데 항상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완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시장의 이슈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뭐 뉴스가 뭐가 있는지, 암호화폐 시장이 무슨 얘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두 판단하신 다음에 RSI를 봐야지 이것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RSI가 고점으로부터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눈에 딱 보이죠? 이런 것을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RSI가 고점 이후에 계속 고점이 낮아지잖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걸 볼 수 있어요. 고점은 낮아져도 가격은 계속 오르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거는 고점 이후에 RSI 점점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 어떻습니까? 크게 하락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명확히 떴죠. 예. 이때부터 이제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이 낮아지니까. 고점이 높아질 때는 상관없어요. 높아지죠. 이럴 때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실제로 코인 가격 변동은 별로 없지만 결국은 터져버리죠.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다이버전스가 하락이죠. 예. 명확히 보이시죠? 예.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봉이.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낀 경우에는 보통 한 여기까지는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5K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RSI 같은 경우는요, 위든 밑이든 한번 30 근처나 70 근처를 한번 찍어줘야 다시 변동이 됩니다. RSI는 일단 규칙이 있어요. 근데 RSI를 너무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RSI는 말 그대로 매수 매도의 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꼈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때와 같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거는 매수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언젠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차트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뭐 러시아가 전쟁을 하서 핵을 쏘던 차트상으로는 올라갈 차트인데 이거 뭐 사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전쟁 나고 막 난리 났는데 사야 될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모든 호재나 악재는 차트에 반영이 되지만 앞서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가 반등이 나올 차트라고 해도 여러분들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면 바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중이고 언제든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차트나 지표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 이평선 설정하는 거 5일이 아니라 7일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0일선을 돌파해야만 상승장이고 밑에 있으면 하락장 지속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45K가 엄청나게 큰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고 밑으로는 35K를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할 거라. 그리고 RSI 지표 설명해 드렸죠. RSI 70 이상에서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 많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RSI 50 기준으로 봤을 때 50 위에 있으면은 상승세에 타 있는 것이고 50 밑에 있으면은 하락세를 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0을 돌파할 때 매수 전략을 펼쳐도 되고요. 50을 이탈할 때 매도 전략을 펼쳐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 비트코인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RSI가 하락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큰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RSI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코인 가격은 별로 유지가 없다 한다면 언젠가는 크게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현재 시장, 화두, 그리고 버티고 인내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35K를 지키냐 안 지키냐고요. 아마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한 40K까지는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차트적인 측면보다는 뉴스나 대외 환경,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눈여겨보셔야 할 시기이긴 합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비트코인의 차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산맵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CVD 차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엘리엇 파동, 그다음에 파보나치 수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분석하냐 안 보고 분석하냐가 매우 차이가 커요. 그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나 승률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손실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첫째, 이평선과 RSI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엘리엇 파동과 파보나치 수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고요. 여러분들 가장 모든 투자의 기본은요, 차트를 보는 것이에요. 차트가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에서 40%는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그동안 내가 가진 자산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러분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미래에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현재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차트 보는 법 제가 일단 차분히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장이 좋아진다면 그때는 제가 과감하게 정말 좋은 코인, 수익 낼 수 있는 코인, 유망한 코인, 미래와 기술력이 갖고 있는 코인도 소개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당분간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달려들지 마시고 지금은 차분히 공부하시면 내공을 쌓으시면서 앞으로 올 불장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인 뭐선 일이구의 김 선생이었고요. 잘 부탁드리고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